코 안에도 완전 엉망이죠. 그쵸.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는 안에가 떡이 돼 있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DITV 정현희 원장입니다. 강 실장입니다. 원장님, 이번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기능적 코성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기능적 코성형. 뭐 궁금한 게 있어요? 기능적 코성형이라고 한다고 하면 코 숨쉬기 불편한 거. 그거를 이제 꼭 이비인후과에 가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성형외과에서 같이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우리가 기능적인 코성형이랑 미용적인 코성형을 떼놓고 생각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성형외과에서는 기능적인 수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미용적인 수술을 하고도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코를 수술하시는 모든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기능적인 수술을 필수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코 성형수술도 관련된 모든 이런 전문 서적에는 기능적인 수술에 대한 챕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적인 수술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능적인 건 이비인후과, 미용적인 건 성형외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크잖아요. 그러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과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많은 과들이 요즘에 이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미용적인 이런 비보험 과목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과에서 눈성형, 이비인후과에서 코성형, 치과, 구강외과 이런 쪽에서 윤곽수술 같은 거, 뭐 양악수술, 외과에서 가슴성형, 뭐 체형성형, 뭐 다양한 미용 수술들을 이제 탁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과에서도 사실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숙련된 경험을 쌓으면 그러면 또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성형외과에서도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는 그런 과들과 다 결부가 되죠. 그래서 성형외과에서도 그런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과 숙련도를 쌓으면은 과를 나누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병원 선택을 할 때 주가 뭐냐를 사실은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미용적인 목적을 이제 명확하게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제 성형외과에서 기능적인 수술을 해도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 기능적인 수술까지 숙련된 성형외과 이제 원장님을 찾아서 수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 기능적인 수술을 받으러 이제 겸사겸사 갔다가 미용 수술도 받게 되면은 미용적인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시간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이런 이미지도 정확히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수술했다가 그 결과가 만약에 본인이 생각한 거랑 달라서 마음에 안 든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성형외과에서는 그런 영역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는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이런 미용적인 환자분의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표도 명확하게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원하는 이런 이미지가 달성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원장님, 기능적 코성형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세 가지 얘기하죠. 그 비중격 망곡증 교정하는 거, 비중격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 그리고 그 하비갑계라고 해서 우리가 숨쉬는 기를 만드는 이런 그 비각계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게 비대되어 있는 분들 수술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 비밸브 재건 관련된 거, 이 비밸브 구조물이 있는데 그거를 재건하는 수술인데 사실은 이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따로 코너를 준비하고 있죠. 그때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중격이 있는지 합의각계가 비대돼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CT 찍어보는 거예요. CT 찍어보면은 우리가 틀어져 있는 거, 뭐 비대되어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간단하게는 이제 내시경으로, CT가 이제 구비되어 있지 않은 병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런 비내시경 같은 걸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숨 쉬는 게 답답하다고 하면 숨 쉬는 기능적인 것부터 먼저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미용적인 거 수술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왕이면은 이제 같이 하는 게 좋죠. 그 이유는 기능적인 수술하면서 우리가 재료까지 채취를 같이 할 수 있는데, 근데 기능적인 수술을 먼저 해버리면은 재료가 망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재료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미용 수술할 때 충분한 재료를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왜냐면 뭐 늑연골을 채취하면 되니까. 이제 코 수술을 하다 보면은 뭐 성형외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수술한 분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실제 저희가 재수술을 하면서 들어가면은 이전에 수술 진행됐던 내역을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흔적들,
뭐 실로 이렇게 꼬매놓고 연골 뭐 조직 같은 게 이식돼 있고 이런 것들로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경험이 충분히 쌓이면은 예상이 가능해요. 근데 그런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 분들을 종종 봐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그분한테 믿고 맡겨야지. 이 선생님이 어떻게 수술했는지 내가 다시 열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능적인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술에 숙련된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들께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구체적인 수술 방법이나 교정량 같은 거,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점 이런 거를 정확히 설정해 줄 수 있는 원장님을 찾아서 그분한테 믿고 맡기고 수술해야 돼요. 저는 이게 이제 올바른 이제 의료의 이런 진행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생각났는데 최근에 기능적인 수술 코하고 모양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오신 분 기억나세요? 그런 분 있죠. 뭐 사실은 한둘이 아니에요. 누적된 걸 생각하면 한둘이 아니고, 그분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아마 그분이 미용적인 수술에는 숙련되지 않은 분인 것 같아요. 안쪽의 구조를 보면은 좀 흉내는 내놨어요. 흉내는 내놨는데 충분한 조직을 활용을 못하면은 단단한 지시 구조를 만드는 숙련된 기술이 없으면은 사실은 생각보다 지지력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코에 연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피부를 덮어놓으면 코가 뚝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들어가 보니까는 이분이 귀연골이 거의 없었어요. 귀연골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사실 귀연골은 우리가 코 수술하면서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거든요. 되게 귀연골을 많이 쓰는 경우는 귀연골만 갖고 요 지지 구조를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떼우기식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귀연골을 이제 조그맣게 잘라갖고 위에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이제 그런 쪽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불규칙성 생길 가능성, 코끝에 볼륨감도 생기고 연골 구조가 피부에서 이렇게 압박이 되고 계속 변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또 부수적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고, 이분이 미용적으로도 만족을 못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는 수술이 약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귀연골들로 뭐 한 5-6층 덮여있던 것 같아요. 귀연골이 여러 층에 걸쳐갖고 그 공간을 채워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환자분도 모양이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좀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제가 했던 수술은 그 연골들 싹 제거하고 이미 비중격이랑 뭐 귀연골이랑 다 써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늑연골 채취해갖고 자기 늑연골로 재수술을 했던 분이 있어요. 코 안에도 완전 엉망이죠. 그쵸.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는 안에가 떡이 돼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례가 사실은 인공조직 쓰는 경우나 수술 때 출혈 같은 게 제대로 컨트롤 안 되거나 이제 경과 중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요. 코 안에 출혈이 있으면은 그 출혈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게 흉조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근데 간혹 병원들 중에서 이제 원장님들이 수술하고 나서는 아무 경과도 이제 안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적극적으로 조치가 취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후유증으로 좀 남는 거예요. 안쪽이 뭐 이런 인공물들 아니면은 이렇게 형성된 흉조직 아니면은 잘못 이식된 이런 자가 연골들, 이런 것 때문에 이상한 이런 떡 같은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떡을 썰듯이 이렇게 정상 구조만 남기고 그 조직을 제거하는 것도 사실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첫 수술이 중요하다고 하나 봐요. 맞아요. 저 첫 수술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코는 비중격이 많아 보이나요? 코가 일단 작죠. 작으면은 비중격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경우에 기능적인 수술하고 연계가 되는 점이에요. 왜냐면은 연골만 갖고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뒤쪽에 골격 부분, 우리가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 망곡증 교정할 때는 뼈 쪽도 교정을 해요. 뼈에 막 스퍼 같은 이렇게 튀어나온 돌출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코뼈 쪽이나 아니면은 밑에 이 보머라고 해서 안쪽에 요 골격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이랑 연결된 구조물들이 전체적으로 막 틀어져 있거나 위치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 분리해 갖고 제 위치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안쪽에 골격 조직까지 막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숙련이 안 돼 있으면은 사실은 좀 무섭거든요. 왜냐면 잘못 건드리면은 출혈이 되게 많이 나게 돼요. 초심자들은 좀 접근하기 부담되는 영역이라서 연골만 이렇게 조그맣게 떼는 경우가 있는데, 과감하게 비중격 수술까지 아예 진행하면서 그런 골격적인 이런 문제점들까지 다 같이 교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재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활용하면은 미용적인 목적도 같이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술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죠. 원장님들마다 미적 감각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도 미적 감각이 조금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미적 감각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사실은 노력파는 아니에요. 약간 재능파? 저는 공부도 그렇고 예전에 좀 미술도 하고 이랬었는데 미술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진짜 미술을 그림 진짜 잘 그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열심히 했던 순간이 몇 번 있다면은 이제 대입 때 왜냐면 그때 이제 새로운 꿈이 생긴 게 이제 의사였어요. 그리고 성형외과는 가야겠다. 나는 미술 이런 것도 좋아하고 예쁜 여자도 좋아하고 나는 그쪽으로 내가 여러 가지 내 재능이나 적성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갖고 이제 꿈을 그쪽으로 잡다 보니까는 고3 때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안타깝게 이제 재수도 하게 됐는데 재수 때도 열심히 했어요. 원장님 눈으로 욕해도 돼요? 아 죄송해요. 근데 이제 성형외과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근데 성형외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재밌으니까. 교수님들도 많이 성형외과로 가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손재주로 사는 인생? 아, 환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원장님 손 보고 수술 잘하게 생긴 손이라고 해가지고 원장님 수술 받으신 분 있어요. 맞아요. 손이 좀 작아요. 손이 작은데 깨작깨작 잘 움직여요. 그래서 저도 의대 갈 걸 그랬나 봐요. 작네요 손이. 네. 빠밤. 여러 가지 손재주 이런 것들이 저를 이제 이렇게 성형외과까지 오게 만들고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너무 재미를 느끼고 즐겁게 일하고 있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기 여기 대본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그린 거 이런 거를 뭐 삽입하겠다고 막 써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부끄러워요. 왜냐면은 그거 정말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처음 한 것들이거든요. 다. 좀만 더 열심히 하면은 진짜 더 잘할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편하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재능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술적 지식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일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그래도 미적인 영역에서는 그쪽에 열정을 갖고 일을 하니까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적인 내용 관련돼서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선택하면은 적어도 피해를 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 수술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면은 기능적인 수술도 이렇게 겸비해 갖고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장님 실비도 가능한가요? 그런 관련돼서 문제점들이 사실 많아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지금 좀 늦었죠? 저희 밥 시간도 많이 지났죠? 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만나요.